네, 회계 기초 개념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우리가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 봤듯이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비상장 기업 중에는 초이스를 하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펴보았던 회계 기초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하는 내용들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근데 결국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결국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런 법인들은 결국은 무슨 세금을 내냐면 법인세를 납부하죠.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법이죠. 우리나라 법이잖아요.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실 유럽에서 만들어진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이 채택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만 한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그래서 IFRS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공존한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별도의 어려운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해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둘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기업은 어떨 때는 얘를 선택하면 얘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외적으로 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비상장 기업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다트 사이트 아시죠? 전자공시 시스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외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사이트예요. 기업의 변화들을 알려주는 사이트. 홈페이지는 dart.fss.or.kr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저는 미리 이제 열어놨고요. 여기서 제가 좀 조회를 해볼게요. 삼성전자로 회사명을 선택하고 검색을 해서 하단 부분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공시 사이트에다가 공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바뀌고 있네요. 임원이나 주요 주주와 관련된 주식에 대한 이 상황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거 분기 보고서도 가능하고요. 저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좀 보려고 해요. 그럼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언제쯤으로 가면 되냐면 22년도 재무제표는 23년도 3월, 4월 안에 그때쯤에 이제 공시가 되니까 요쯤이네요. 그렇죠? 감사보고서 제출. 23년도 2월에 감사보고서 제출은 22년도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보고서는 여기 있고 사업보고서가 여기 있네요. 자, 사업보고서 한번 눌러볼게요. 재무제표죠. 자, 이 삼성전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쭉쭉 내려가서 어디에 들어가야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 아래쪽에 재무제표 주석을 좀 열어서 보시면 여기 써 있네요. 우리가 주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주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기도 있고요. 어느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주석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자, 주석을 열어서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이때쯤에 설립됐고 75년에 상장을 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가장 많죠. 아래 보니까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써 있네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어디를 보셔야 돼요? 주석을 보는 거예요. 주석을 보면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100% 알아낼 수 있다. 우리가 자세하게 뭐 수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부가세 같은 거 공부할 때 또 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제 던지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있잖아요. 그쵸? 동네에 하나씩은 다 있죠. 다이소. 근데 다이소가 아마 이름이 아성
다이소일 거예요. 아성 다이소. 여기 아성 다이소를 조회했을 때 아까 삼성전자 앞에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삼성전자는 조회를 하시면 앞부분에 이제 U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유가증권이란 뜻이죠. 증권에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유가증권. 상장된 기업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상장 기업을. 방금 전에 다이소를 조회했을 때는 U자라고 쓰여 있지 않았죠. 왜냐면 다이소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이소의 주식을 살 수 없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죠. 보죠. 기라고 돼 있죠? 감사보고서 한번 띄워볼까요? 다이소의 재무지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심플하죠.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물음표 주석이 있는데 주석을 좀 열어볼까요? 자, 주석을 열고 아래쪽에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당사의 재무제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네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편. 왜냐하면 외부정보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아성 다이소도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자주 이제 비싸서 자주 안 가고 저도 요즘에 자주 안 가요. 너무 비싸서 너무 괜찮은 커피, 저가의 커피가 워낙 많아서 요즘에 스타벅스도 조금 어느 정도는 정책이지 않을까. 아니 그래 돈 많은 애들은 또 가. 근데 저도 옛날에 뭐 노트북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 중간에 짬날 때 그 어딘가에 앉아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일 만만하고 또 눈치 별로 안 보고 그런 곳이 스타벅스라서 몇 년 전엔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별도 많이 받아놓고 그래서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엔 잘 안 가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자, 스타벅스 아래쪽에 임원 변동막 등등등등이 있는데 아래 보니까 스타벅스의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SCK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변경했어요. 조회하실 때. 근데 스타벅스로 조회하면 알아서 이렇게 조회가 돼요. 그 앞에 보니까 기라고 돼 있네요. 자, 기는 뭐죠?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비상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스타벅스는 비상장이다.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 2022년도에 재무제표가 공시된 보고서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저처럼 열어보시면 돼요. 아래에 재무제표가 쭉 있을 거고 주석이 별도로 꼭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스타벅스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 해서 쭉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 회사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에 쓰여 있는 이 설명을 보니까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냐면 스타벅스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왜냐고요? 왜는 공부하시면 아시게 돼요. 뒤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말이 비상장 기업이지 이 회사가 어느 그룹의 계열사입니까? 이마트죠? 신세계죠? 거의 뭐 삼성의 손주뻘 아닌가요? 당연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미국하고도 연계돼 있고.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다 상장 기업이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비상장이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건 아니구나.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스타벅스에서 회계 업무하고 싶어. 그럼 무슨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얘는 얘고 얘는 얘구나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장이야 당연한데 비상장 기업은 택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기업 중에 상장 기업이 많겠습니까? 비상장 기업이 많겠습니까? 비상장이 많죠. 많긴 얘가 많죠. 근데 얘가
규모가 클 뿐이지. 얘는 규모는 작은데 기업의 수는 어마무시하게 많죠. 수는 얘가 훨씬 적죠. 해봤자 몇 개 되겠습니까? 얘는 셀 수 있죠. 얘는 셀 수가 없죠. 단 규모가 아주 작을 뿐이죠. 우리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을 구할 때 여기는 문턱이 높잖아. 여기는 문턱이 낮잖아. 그리고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조금만 무언가를 포기하면, 돈을 포기하거나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을 포기한다면 비상장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꽤 높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안 갈 뿐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 뭐 취업에 대한 얘기는 개인적인 선호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격증에 대해서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게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시험과 KIFRS가 적용되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나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는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뒷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상장 기업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KIFRS를 적용하는 재무회계를 기반으로 해서 회계 처리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회계는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회계 처리만 하고 끝날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은 무슨 세금을 결국은 내야 합니까? 법인세를 내죠. 질문할 수 있어? 법인세 안 내는데 갈래요?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법인세를 내야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안 낸다는 얘기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잖아. 소득이 있는 게 정상이죠. 소득이 없어서 법인세를 안 낸대. 그게 좋은 기업일까? 안 좋은 기업이죠. 거긴 다니지 말아야죠. 세금을 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세금을 내는 게 맞지.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죠.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야. 법인세를 안 낸다. 그만둬야죠, 그 회사를. 다시, 법인세를 낸다는 말은 뭐가 적용되는 거죠? 세법. 법인세법. 근데 여러분, 법인세법은 누가 만들어 놓은 법률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우리나라가 만든 법인세법은 국제회계 기준과 큰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은 영향을 줍니다. 얘를 이제 인정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90%는 법인세법은 우리나라 기준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그럼 법인세법은 어느 기준하고 일맥상통할까요? 얘하고요. 얘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들이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퇴직금을 미리미리 예치할 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금을 미리미리 예치하는 부채 계정으로 확정급여 채무라는 계정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부채 계정으로 인식을 하는데 반해서 법인세법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확정급여 채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이름을 쓰죠? 여기 아래다가 쓰면 잘 안 보이죠? 요 이름 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름과 이름이 같은 거냐? 맥락은 같아. 근데 이름이 달라. 조금 다르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도 퇴직금을 미리 예치하는 충당 부채의 일정 금액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때 법인세법에서 부르는 용어는 이렇게 부르거든요. 퇴직급여 또는 퇴직금 해놓고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얘는 얘 이름하고 밀접합니까? 얘 이름하고 밀접합니까? 얘 너무너무 매칭이 안 되지 않아? 확정급여 채무라는 거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만 법인세법에 들어오는 순간 이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져. 뭐야? 난 얘인데. 근데 얘가 얘거든. 얘는 맞잖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법인세법. 얘가 매칭이 돼. 얘는 매칭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S전자에 다닌다.
S전자에서 회계 처리를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한다. 오케이. 그건 돼. 근데 회계 처리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거쳐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 조정을 할 때는 어느 용어를 알아야만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 조정이 가능하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를 알아야만 법인세법 세무 조정이 아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만 공부해가지고는 나중에 법인세법 세무조정 공부할 때 조금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얘에 의한 회계 처리를 공부했을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공부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게 맞냐? 이거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특히 어떤 것에 대한 이해를 하냐면 용어 이해. 그걸 알아야 나중에 법인세법 세무조정이라는 공부를 할 때 국제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A라는 이름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A-라고 부르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걔를 B라고 부르면 얘와 얘가 같은 거구나를 알면서 무언가 여러분이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국제회계 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 상장 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도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세금 신고와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합니까? 대신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다양한 세법상의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국제회계 기준과 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용어가 부딪혀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죠. 오히려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을 하는 그 세법상의 용어들이 아주 연결고리가 스무스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자, 그 점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